2030 세대들이 그 경험부터 제일 빨리 해봐야 된다 생각해요. 작은 돈이라는 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급여가 얼마인지에 상관하지 말고 일단 은행을 가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대출이 얼마인지 대출부터? 네. 그냥 대출 없이 아무것도 안 하고 집도 안 사고 사는 것 자체가 저는 그게 더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팀장부! 처음에 제가 입직을 하고 나서 공무원 시험 붙으면 연수원에 가거든요, 맨 네네. 처음에. 사무관님께서 이렇게 강의를 하세요. 네.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공무원은 배불리 먹고 살 순 없지만 굶어 죽진 않는다 네. 그러시는 거예요. 네. 근데 농담조로 얘기를 하셨지만 말을 듣는데 저는 좀 웃을 수가 없더라고요. 근근히 먹고 살자고 여기에 들어왔나? 좀 탈출구를 찾아보자 해서 그때부터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그럼 진짜 실제로 제목처럼 네. 200을 벌지 않는 상황에서 집을 사신 건가요? 네, 그렇죠. 200은 지금도 안 되고요. 저는 그때 입직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가지고 있는 돈에 주택담보대출 끼고 신용대출 껴가지고 이제 그때 말로 따지면 연끌을 한 거죠. 저는 집 실거주한채는 사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언제든지. 그리고 대출을 받았으니까 그 이자가 계속 나가잖아요. 그런 와중에 어떻게 시드를 잘 모으셨는지 그것도. 극단적인 절약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극단적으로. 맞아. 일단 월 급여 날이 있어요, 공무원은. 그리고 수당이 몇만 원씩 계속 조금씩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거의 수당으로만 먹고 살고 돈봉은 거의 다 모으려고 했어요. 160? 70 정도 됐으니까 그 정도는 그냥 거의 모았다고. 그 집을 사는 경험을 하면은 되게 억이 넘는 단위의 거래를 하잖아요, 어른들하고. 뭔가 되게 큰 거래를 하다 보니까 그 작은 거는 약간 사도 그만 안 사도 그만 이런 생각이 드는 것 네. 같아요. 무력이 좀 사라진다. 아 맞아. 이미 너무 큰 걸 사버려서 네. 맞아요. 집을 사는 그 시점부터는 뭔가 절약을 하고자 노력을 하지 않아도 제가 알아서 안 맞아, 쓰게 되는? 맞아. 억이 넘어가는 걸 내가 했는데 저거 사서 뭐해?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2030 세대들이 그 경험부터 제일 빨리 해봐야 된다 생각해요. 제일 큰 걸 해결하는 경험?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진짜 200 전후로 받으니까 네. 그 정도를 받는 분들이 이걸로 뭘 해? 이런 생각부터 사실 들잖아요. 작은 돈이라는 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급여가 얼마인지에 상관하지 말고 일단 은행을 가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대출이 얼마인지 대출부터? 네. 그리고 은행에서 잡히지 않는 대출, 뭐 사내 대출이라던가 그런 거부터 제일 먼저 알아보고 일단 저는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독립해서 집을 사야 된다 생각해요. 독립을 하는 것도 집을 사야 된다. 네. 전세나 월세가 아니라. 네. 근데 대출에 대한 무서움은 없으셨어요? 아, 대출 무섭긴 했죠, 처음에는. 근데 일단 한번 받아보니까 이게 되게 안정적이라고 느꼈어요. 그냥 대출 없이 아무것도 안 하고 집도 안 사고 사는 것 자체가 저는 그게 더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대출도 솔직히 능력 없으면 안 내주거든요. 맞아요. 대출도 저는 재산이라 생각해요. 네. 그냥 캐시는 적극 재산이고 대출은 소극 재산이잖아요. 어쨌든 다 합쳐서 재산이니까. 지금 받는 월급으로 지금 이 상황 2022년 1월 상황에서라면 작가님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일단은 은행을 가서 대출을 받고요. 시드머니 없는데도. 네. 왜냐면 직업이 있으면 은행에서 대출을 해줄 수 있으니까 그걸 시드 삼아서 주택담보대출 알아보겠죠. 감당 가능한 물건을 찾아서 똑같이 하지 않을까요? 모을 생각을 맞아. 하지 말고 처음에는. 저 재테크 하기 전에 뭣도 모를 때 제가 모아놓은 돈이 은행에서 보는 저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몰랐던 거죠, 아무것도. 그러니까 1억을 모으면 1억이나 모으셨어요? 너무 잘하셨다. 그럼 저희가 얼마를 더 빌려드릴게요. 이런 시스템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었던 거죠. 너가 앞으로 얼마를 벌 수 있는지를 보는 곳이 은행이잖아요. 제일 먼저 진짜 해야 되는 일이죠. 대출이랑 집 알아보기. 절약은 그 다음에 알아서 된다. 절약은 집을 사고부터 자연스레 돼요. 욕구가 사라지는 그 경험을 꼭 해보시기를. 은행이 어려우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대출 상담사를 좀 더 추천을 드립니다. 그분들은 전화로 막 여기저기 다 해주시니까 너무 편해. 딱 너무 바로 이렇게 친절하시고. 뭐 새마을금고 신용 이렇게 차차차차 해가지고 은행을 가는 것보다 그거 이용하는 게 훨씬 합리적이래요. 네, 저도. 괜히 은행 가가지고 왜 이게 쫄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실 고객인데 쫄리니까 어쨌든 대면하지 말고 그냥. 맞아. 전화로 끝내버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저도 많은 그런 댓글을 많이 받았고 2030 청춘이 너무 아깝다? 뭔가 재테크에 그렇게 쏟는 그게 너무 아깝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저한테도 진짜 많았고 다른 댓글에도 꽤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약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맨날 저한테 하시는 말이 40 넘어서는 명품 좀 해야 된다. 30대까지는 아무거나 입고 다녀도 된다 이러거든요. 30대까지는 준비를 해놔야지 그때에서 진짜 나오는 게 찐이죠. 그래서 20, 30대까지는 좀 저는 고생을 해야 된다 생각해요.
30대까지는요. 건강도 받쳐주고 그리고 이 30대에 모아둔 돈이 없으면은 40대 이상부터는 그때부터는 정말 건강이 꺾이거든요. 그러면은 병원비는 어떡할 거며 그리고 그때는 명품도 좀 한두 개씩은 어떻게는 30대까지는 젊은 게 찬란하다 엄마가 맨날 하시는 말이 젊은 게 멋이니까 그때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지만 그때 열심히 살아두고 이제 꺾일 때 그때 지장을 해라. 그때 가서 주거비 감당을 생각하지 말고 큰 거부터 마련하고 쫌쫌따리 여기서 이렇게 하지 말고 일단 큰 거 지금 해놓고 그거에 대한 이자든 뭐든 그냥 지금 내 몸테크 부딪혀서 해놓고 오히려 40대, 50대를 조금 더 편하고 찬란하게 살자. 네, 그쵸. 그때부터가 진짜인 것 같아요. 인생이. 네. 근데 저도 약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저희 엄마는 인생은 50부터다. 근데 이제 그때 너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너무 비참하고 너무 힘들 것 같긴 해요. 늙어서 초라하면 진짜 답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초라한 거는 아무도 초라하다고 안 보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아유 젊으니까 그냥 이렇게 봐보니까 근데 이 젊음이 없어지면 바로 이제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저도 부익남님 팬이거든요. 그 라이브 방송에서 부익남님이 그랬어요. 공무원이 무슨 부자가 되려고 하냐. 공무원이 부자가 되려고 하면 안 된다. 어떤 의미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급여가 다 정해져 있잖아요. 겸직하는 것도 맞아. 힘들고 되고. 그거 보면서 좀 마음이 아팠어요. 그렇긴 하지만 할 수 있는 걸 해야죠. 네, 할 수 있는 거는 최선을 다해서. 책을 내셨잖아요, 어쨌든. 제가 아는 그 선생님도 겸직 그걸 내면은 유튜브도 또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건 없는 거죠. 하면 하는 거. 안 되진 않아요. 조금 까다로울 뿐이지. 그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제가 이런 걸 하고자 한다. 말하는 게 껄끄럽고 다른 일을 한다고 하면은 지금 본업을 못 약간 거라는. 네, 지장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더 잘해야죠. 본진을 탄탄하게 해놓고 그거는 정말 지장이 안 가도록 하고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일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약간 그런 분들에게 좀 추천하는 좀 이렇게 탈출 방법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퇴사 말고의 이 안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을 조금 내려놓고 저도 처음에 뭐 경험을 하겠다고 저의 상사분께 말씀드릴 때 되게 부담됐었거든요. 생각보다 말씀드리면은 되게 기특해 하시고 진짜요? 네, 심지어 제 책을 읽어보시고 후기도 말씀해 주시고 진짜요? 되게 좋은 상사분이다. 그리고 되게 응원해 주세요. 정말 열심히 사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도 해주시고 그냥 겁을 먹지 말고 일단 시도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저는 글을 써가지고 이렇게 됐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블로그라도 열어서 하루에 하나씩이라도 써보고 그렇게 하는 경험이 중요할 것 같고 일단 재테크는 사실 주식을 조금씩 뭐 사서 모으긴 하지만 잘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일단은 실거주 집을 하나 사는 게 제일 안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킹짬보.